마이크 잡히죠? 네. 자, 24학년도 고2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 모의고사 대비로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자, 잠깐 저 따라오십시다. 이 그래프 해석이 안 돼서 지금 틀리는 거거든. 이 그래프 해석이 안 돼서 그래프 해석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여기에 A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여기 내용을 읽고 문제 풀고 지금 오시는 거잖아. 자, 저 따라봅시다. 자, 그래프는 지금 이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한계 비용 곡선이야. 그래서 지문 처리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계 비용이 제품 하나 만드는데 쓰는 비용이었죠. 그게 아마 일정한가 봐요. 그걸 정했나 봐. 그러니까 상수함수를 일정하게 나왔나 보네. 이거 제가 그냥 임의로 20만 원이라고 한번 책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1차 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가 있고,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고 이게 왜 한계 수익 곡선이 되는 거냐? 좀 이따 지문 확인하셔야 되는데, 한계 수익 곡선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 물건 하나 만들었을 때 가격이 100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 만들어서 얻는 수익은 100이겠죠. 물건을 두 개 만들었을 때 가격이 90으로 떨어져요. 그럼 두 개 만들었으니까 얼마에 팔겠니? 토탈 180만 원에 팔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당 가격은 90으로 줄었죠. 하나당 가격은 80으로 줄고요. 하나당 가격은 70으로 줍니다. 그 얘기야. 됐어? 자, 기본적으로 수요 공곡선은요. X축을 quantity, 양이고요. Y축을 price,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끝났어. 자, quantity가 1일 때 하나 팔았을 때 얼마? 100만 원이요. 두 개 팔았을 때 얼마? 하나당 9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야. 세 개 팔았을 때 하나당 80만 원. 네 개 팔았을 때 하나당 70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좌표를 대응시켜서 표현하면 두 개일 때 90이니까. 그러니까 1,100이고요. 두 개일 때 2,90이고요. 3,80이고요. 4,70인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좌표 평면 1차 함수 기울기 마이너스인 1차 함수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있고요. 자, 여기는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은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곡선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좀 정해보면, 한계 비용 곡선과 관련해가지고, 퀀티티, 양을 두 가지로 체크해놨거든. 여기가 Q1, 여기가 Q2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이 price 1, 이쪽이 price 2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한계 비용 하나 만들었을 때 드는 비용이야. 20으로 고정해 놓을게요. 한계 수익 곡선은 하나 만들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 개 만들어 팔면 팔수록 조금씩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이 이 빨간색 그래프일 때 판매를 하셔야 되겠어요? 파란색 그래프일 때 판매를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빨간색이지. 아니, 맞잖아. 얘들아, 내가 얘를 봐봐. 여기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야? 20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만드는데 20 들었죠? 파는데 20 들면 빵원이야. 근데 여기는 파는데 20 이하잖아. 가격이 20 이하예요. 지금 여기로 오면. 이해됐니? 그러니까 파란색일 땐 팔면 손해인 거야. 이해되셨어? 그래서 지문에서 뭐라고 나오니? 이 왼쪽 구간일 때, 구간을 나누죠? 그래서 이 왼쪽 구간일 때는,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비용이 20 들었다니까? 100이면 80 남잖아. 비용이 20 들었어요. 90이면 70 남잖아, 하나당. 두 개 팔았으니까 140 남겠죠? 비용이 20 들었어. 60 남잖아? 세 개 팔았잖아. 180이야. 이해됐어? 팔면 팔수록 이득이잖아. 처음 하나 팔아서 80, 두 개 팔면 140, 세 개 팔면 180 이득이잖아. 이해되셨어? 그래서 당연히 이걸 기준으로 이 왼쪽에서는 양이 늘면 늘수록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만들어 팔겠지만, 이 오른쪽 구간에서는 양이 많아질수록 수익은 줄어드는데 왜 만들어 팔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안 팔겠죠.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뭐야? 손실이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안 팔아야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게 A 내용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 지문을 자꾸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다고. 왜? 요주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왜? 이걸 가르칠 능력들이 안 돼. 그러다 보니 자꾸 이거를 있는 지문 그대로 본다 그러는데 아니요. 요즘은 다 연계 지문들이야. 그냥 100% 연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100% 연계야. 그럼 그 연계 흐름을 잡은 친구들은 이득을 보는데 연계 흐름 못 잡은 친구들은 손해를 보고 맞잖아. 내가 이걸 왜 설명할 수 있겠어? 내가 이거 공부를 따로 했겠어요? 그럴 시간은 없어. 대신에 백그라운드는 있지. 잠깐 저 따라와 보실래요? 제가 이거를 대학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배웠던 건 이거야. 제가 이제 오랜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예를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 가보시면은 제가 이런 거 이제 올려놨는데 제가 이 수업을 언제 들었었냐면 이게 캡처가 이제 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성적이 엉망이어가지고 캡처 안 했어요. 10년 전에 들었던 수업이고 독서교육론은 이제 전공 수업이었겠지. 갑자기 이상하게 껴있잖아. 벤처창업론 있고 여기서 독과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해. 그 개념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필수 생존 지식이야. 그리고 이미 평가원 기출 몇 번 됐고 EBS 교육청 기출 당연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은 설명을 한 거. 두 번째, 경제 패스트트랙에 제가 마지막으로 출제 예측 지문들로 고위교육청 쭉 엮어놨을 때 한계 비용 곡선, 한계 수익 곡선, 수요 곡선 그거 분명히 보셨을 거야. 보셨을 거라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기출 내용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 세팅된 내용들을 하나씩 넘버링 해보면 첫 번째는 프라이스 가격, 두 번째는 생산량 Q, 그리고 세 번째는 한계 비용 곡선, 네 번째는 한계 수익 곡선, 다섯 번째는 수요 곡선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X축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퀀티티 생산량, Y축은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자 끝나셨으면 하나씩 보실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저 따라올게 또. 그래서 여기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1단락, 2단락, 3단락 내용에서 3단락 내용은 그래프로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럼 1, 2단락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나는 이게 글이 깔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 바탕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잡히실 거야.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니은은 독과점 시장입니다. 지문에서는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독점 시장이랑 독과점 시장이랑 성격이 거의 비슷해서 그냥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앞으로 지문들 대비하기 훨씬 나을 거야. 그리고 이 지문에 대한 해설도 중요하지만 이 지문에서 엮이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엮어서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제가 벤처창업론 아마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벤처경영학과를 만든 지 1년째인가 됐었을 때 바로 들었던 수업이고 주에 3시간씩 12주 동안 했던 수업을 제가 정확하게 5분 안에 싹 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질문. 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업을 할 거다. 니은 독과점 시장에서 사업을 할 거다. 나는 기업에서 사업을 할 거다. 손. 나는 니은에서 사업을 할 거다. 손. 뭔가 다 논리가 있으시네요. 자, 여러분 이런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은 지문에서 뭐라 그랬니? 진입장벽이 없어요. 그럼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무한 경쟁이야. 무한 경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예를 들면 항공산업이라고 해볼게. 항공산업은요,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원가 100만 원에 이득 50을 붙여가지고 150에 판다고 칩시다. 그럼 대한항공 국적기 하나 있을 땐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뭐 저가항공이 생겼다든지 아시아나항공이 생긴 거야. 근데 후발주자니까 뭐 비용이 110 정도 들었다 치고 얘네들이 우리는 그래도 경쟁해야 되니까 30만 더 붙여서 140에 팔래요? 당연히 소비자는 더 싼 가격으로 찾아가시겠죠. 자, 그러면 또 이제 C라는 회사가 나타나. 더 후발주자야. 얘네는 120 원가가 들어서 얘네는 야 그냥 모르겠다. 야 우리 경쟁해 그냥. 우리 그냥 120에 팔아버릴래? 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소비자는 120에 사겠죠. 그러면 얘네는 장사가 안 되잖아. 얘네는 장사가 안 되잖아.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얘네는 그래? 우리는 그럼 110에 팔아버리지? 100에 팔아버리지? 라고 해버린다는 거야. 결국 무슨 얘기야? 그래요. 이윤이 있으면 신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어.
맞죠? 돈 벌려고. 이윤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진입이 될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의 결과 이윤은 0에 수렴을 해.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싸게 이용하니까 좋은 것 같잖아.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윤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가 없어. 혁신도 0에 수렴이야. 오케이? 자, 반면에 독과점 시장을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 검색 시장은 누가 독점하고 있니? 구글이 독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글의 영업이익률은 40%야. 그러니까 구글은 검색만 하니? 아니요. AI도 개발하고 있고. 맞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우리 무료로 쓸 수 있게도 해주잖아. 즉, 무슨 얘기니? 구글은요, 영업이익률이 40%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저 따라오십시다. 다시 이쪽으로. 자, 그래서 완전 경제 시장은요, 진입장벽이 없다 보니까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 시장에 있습니다. 자, 반면에 독과점 시장은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 기업에 있습니다. 왜? 진입장벽을 가지고 막아버렸으니까. 두 번째, 당연히 시장에 있으니까 시장은 싸게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시장은 어떻게? 0으로 만들 것이고 기업은 당연히 자기가 결정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야 돼. 여기서 왼쪽이 좋다고 보는 입장은 누구겠어? 당연히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제학과 또는 경제학에서는 이쪽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최대 다수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니까. 반면에 미시적으로 사익 추구를 하는 경영학적 관점에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 수익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그러면 나쁜 거 아니야? 사익 추구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낸다고. 그래서 저기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기업가 정신, 앙트르프리니어십이라는 기업가 정신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전통적으로는요, 자본주의 윤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자본주의 윤리는 뭐냐? 원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누가 만들었어? 청교도들이 만들었어요. 금욕주의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평생을 금욕주의에서 엄청 열심히 살아. 근면성실하게 살아. 그러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가 남니? 자본이 생기잖아. 그 자본을 어떻게 하는 거니? 기부를 해요. 죽을 때. 이해됐어? 이게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쪽의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자수사업을 하잖아. 그렇게 가는 거야.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영업이익이 0에 수렴해버리면 혁신을 못 만들어내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있으니까 기술 혁신이 생길 거 아니야. 그만큼 사회가 진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 왜냐하면 얘는 독과점 시장을 비판적으로만 보는 관점인데 그건 편향된 관점이라고 보셔야 돼. 물론 비판적으로만 볼 수도 있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 배경을 보셔야 된다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 결정을 시장이 하지만 독과점 시장은 기업이 한다 그랬잖아. 자, 그럼 저 따라오십시오. 자, 그렇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이폰을 여기로 잡으시면 돼요. 100억에 팔면요, 현우진 쌤도 살까 말까 고민할 거야. 10억 정도면 사시겠지만 10억 정도면 나 같은 그지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즉 최대 수익을 내려면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된다? 수요 곡선은 넘기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럼 이거죠. 수량을 늘리되 가격을 어디에서 결정할 수 있을까? 자, 이 파란색으로 가면 이제는 손실나니까 파란색으로 갈 수는 없지. 그럼 어디서 팔겠어? 그래요. P2에서 팔 거냐. 즉 여기에서 팔게 되실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저 따라오십시다. 이제 그래프 해석이 끝났어. 자, 문제 풀어볼 건데 일단 1번 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최적 생산량 수준이라는 워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건데, 자, 지금 얘는 어떤 애들이야? 독점 시장이야. 가격 결정 누가 하니? 갑이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A단락에 보시면 알겠지만 2단락 끝부분에서 자, 독점 기업이 가격과 생산량 결정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고 어떻게 하시겠대? 예, 여기서 하시겠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의 교점에서 정리하시겠대요. 됐죠? 그래서 최적 생산량은 어디라고?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의 교점이 여기라고. 됐니? 뭐가? quantity, 최적 생산량이. 최적 생산량이 Q1이라고. 따라서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됐어? Q1이 됐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생산량을 Q1에서 Q2로 늘리면 손실이 난다니까. 자, 그럼 봐. 제품의 가격을 P2에서 P1으로 낮췄어요. 여러분, P1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얘기잖아. P1은 뭐였는데? 하나 만들 때 드는 비용이잖아. P1에 팔아봐야 P1만큼 들잖아. 두 개 빼면 얼마 남아? 0원 남는다니까? 이윤 유지야? 아니요. 이윤은 0의 수렴을 해요. 정답은 그래서 2번 끝인 거야. 그래프 해석을 하셨어야 돼. 깔끔하죠? 자, 문과 학생들도 이제는 그냥 하시는 거야. 3번 선지. 가외 생산량이 Q1보다 적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Q1 이하에서는 Q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득이고 어디까지? 최적 생산량 수준까지 높여갈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어디까지? 최적 생산량 수준까지 높인다 그랬으니까 1번하고 3번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요. 자, 4번 선지 볼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했잖아. 가격은 최대한 어디까지? 수요 곡선이 버틸 수 있는 범주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P1에서 P2까지 높일 수가 있겠네? P1이 비용이네? 이만큼이 이득으로 남겠죠, 당연히. P1이 비용이고 P2만큼 팔아서 이득 볼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4번 선지. 이득은 어떻게 되는 거야? P2에서 P1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로 결정하겠어? 그렇지. 소비자가 살 수 있는 P2 가격에 팔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결국에는 그래프 해석 문제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유형이요. 작년 고2교육청에 나왔고 원래 고3에 나왔어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작년에 킬러 문제 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내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는 이유가 작년 고2, 너희 고2였잖아, 작년에. 풀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애들이 풀어봤다고 전자고 낼 가능성이 뒤지게 커졌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얘 출제확률이 매우 높아서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락부터 좀 처리를 할 건데, 얘가 좀 난삽하게 나와 있는 이유가 기존 기출이라서야. 그러니까 가지문은 애들이 알고 있다고 전자고 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완전 계정 시장과 독점 시장 또는 독과점 시장이라고 써도 크게 지장은 없어. 왜? 기본적으로 성격이 비슷해. 자,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뭐냐? 당연히 경쟁을 하잖아. 그러니까 다수가 있어야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대체제가 있으면 경쟁이 안 돼. 대체제가 없어야 돼. 세 번째는 진입장벽이 있으면 경쟁이 안 돼. 진입장벽이 없어야 돼. 네 번째, 그 조건, 결과적으로 경쟁이 있어야 돼. 반면에 독과점 시장은 경쟁이 없어야 되니까 단수의 수요 공급이 있어야 될 것이고 대체제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있어서 경쟁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야. 1번 N수, 2번 대체제, 3번 진입장벽. 저 따르십시오. 그래서 진입장벽 당연히 없고 있고 대체제 있고 대체제 없고 당연히 N수가 많고 N수가 적거나 단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아무나 다 들어와서 경쟁을 하니까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 시장에 있다. 힘이 누가 더 세다? 시장이 더 세다. 여기는 기업이 더 세다야. 예를 들면 여러분 반도체 살려면 누구한테 사야 돼?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살려면 국산차 누구 거 사야 돼? 현대 아니면 기아. 아니면 그나마 쌍용이죠. 핸드폰 어디 거 써야 돼? 삼성 아니면 애플이야. 옛날에 LG도 있었다. 스카이도 있었어. 노키아도 있었습니다. 다 박살났어 이제. 그 얘기야. 옛날에 인강, 메가스터디, 이투스, 또 뭐 있었지? 스카이 에듀, 대성마이맥, 내가 있었던 KT 에듀, 비타 에듀 다 망해있어. 남는 거 메가랑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쪽으로 봅시다. 됐지? 자, 2단락. 완전 경쟁 시장 기업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야. 그래서 가격 결정권을 시장이 갖는다요. 수요자가 간다. 시장이 갖는다. 됐죠? 그리고 한계 수입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가격 거래량,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던 그 수요 공급 곡선을 얘기하겠죠. X축 퀀티티, Y축
price. 당연히 수요 곡선, 디맨드 곡선은 가격이 쌀수록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우하향 곡선이 될 것이고, 반면에 supply 곡선, 공급 곡선은 많이 팔수록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팔수록 이득인 거니까 우상향이 되겠지만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바로 여기 교점에서 결정이 되더라, 그 얘기란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녹색으로 쓰는 이유는 이거는 수도 없이 왔기 때문이야. 계속 본다. 자, 반면에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 결정권자래. 그러니까 봐봐, 지금까지 없던 개념을 배우신 거야. 지금까지 녹색 개념은 다 기출에서, 특히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은 기출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 결정권자로 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윤극대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프라이스 가격과 생산량 퀀티티를 결정할 것인가 물어봤고 3단락 주제로 대답을 했습니다. 3단락에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확인해 볼까? 쭉 보니까 결국 어디에서 결정이 나더라? 여기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결정나는 부분이, 교점인 부분이 최적 생산량이더라.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 한계 수익은 뭐야? 하나 팔았을 때 이득이야. 한계 비용은 뭐야? 하나 생산했을 때 비용이야. 그래서 하나 팔았을 때의 이득과 하나 생산했을 때 비용 교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어떻게 한다? 수요자가 이후 수요자가 최대 지불 용의를 가지고 있는, 즉 수요 곡선의 최상단까지 올라간다 입니다. 됐니? 수요자 최대 지불까지 올라간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현관펜 잡은 부분들인데 나머지 A를 내가 더 이상 구조도 안 잡는 이유는 결국 그래프 처리했어야 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얼마 이런 게 전부 다 뭐야? 좌표 불러준 거야. 말로, 한글로. 그러니까 머리가 빵 하고 터졌던 건데 결국엔 이거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솔직히 문과가 지금 상경계열 말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상경계열 가도 사실은 지금 피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기본이고요. 선생님 이과인데요? 야, 이과도 결국에는 임원이 되시고 하시면 이런 거 의사결정 하시지 않겠어요? 하셔야 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마지막 단락에 이처럼 요약 정리하면서 문제 프로블럼으로 끝났잖아. 해결책으로 가야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서는 독점 시장의 폐해에 초점을 맞춘 거야. 해결 방법으로 법과 제도가 나오신 거고. 선생님 저쪽 따라오십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A 단락은 이 그래프 한 방으로 처리가 끝났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1, 2단락은 이 표 하나로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거야. 이게 되는 이유는 뭐다? 이미 기출됐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안 되시면 어차피 터지는 문제야. 뭐하러 그렇게 풀고 있냐? 어차피 터질 건데. 아, 새로 나오는 지문이. 아니, 도대체가 그러면 너희는 구공부하면서 뭘 공부하시는 건데요? 뭐 공부하냐고. 내용 읽지만 열심히 하는 게 구공부야? 실력이란 게 늘겠어요? 축구에 좋아. 열심히 뛰고 차면 끝이야? 기술적인 거 왜 안 배웁니까? 전술적인 거 왜 안 배웁니까? 룰에 대한 거 왜 안 배웁니까? 국어가 이렇게 그냥 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표 처리하셔가지고 두 개 시장을 비교했고, 이게 가 지문이었으며 가에서의 문제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S 나지문의 세팅이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해되셨죠? 지금 치킨집만큼이나 카페가 많이 생겼댔다. 자, 봅시다. 카페는 무슨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맞죠? 인강산업은 독과점 시장이 됐지. 학원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죠. 맞잖아. 야, 너희도 66학점 따면 바로 학원 차릴 수 있어. 아, 사실 66학점 필요 없어. 바로 학원 차릴 수도 있어. 완전 경쟁 시장 가시면은 돈을 번다 못 번다? 최저 생계비 수준만 번다. 오케이? 내 먹고 살 만큼만 번다. 독과점 시장으로 결국 가야 된다. 그럼 독과점 시장 어떻게 갈 수 있다? 이거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배운 거니까 설명해 줄게요. 마켓,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당연히 인간이 만든 거니까 문제가 생겨. 그걸 마켓 페일리어.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세우고 이게 해결책이야 할 거라는 가설을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 투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봤더니 안 되네. 탄소 포집 기술을 만들려고 해봤더니 안 되네. 나는 그러면 투자받았던 거 싹 다 날리는 nothing이 돼요. 야, 이게 해결 방법 아니겠어? 또 망했어요. nothing이 돼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야, 이게 해결 방법인 것 같은데 얘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얘가 all thing. 얘가 그 시장을 다 처먹습니다. 이게 바로 뭘 만드는 거야? 독점 시장을 만들게 되는 거야.
물론 독점 시장을 만들었지만 이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진입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점차적으로 경쟁 시장으로 바뀌어갈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얘네들은 진입 장벽을 높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네가 얼싱으로 얻은 그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만든 이득, 이윤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디에? 혁신에 투자하시는 거다. 사실은 그래야 혁신 투자에서 뭐가 또 되는 거야?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론과 현실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완벽한 이론은 또 없어. 이건 그냥 교과서적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인생 살다 보면은 뭐 또 카페 해가지고 큰 돈 벌기도 하고 옛날에 공차 한 10년 전쯤에 대만에서 들여와서 파신 분이 800억 벌었어요. 아, 진짜로. 아, 그리고 지금 쇼핑몰 돈 벌겠니? 근데 벌었지. 옛날에 스타일란다, 나랑 비슷한 시절에 창업하셨고 20년 전에 하셨네. 그때 스타일란다 지금 한 5년 전쯤인가 3년 전 로레알이 6천원에 팔았어요. 학원 3D 에듀라고 1,800에 팔았습니다. 10년 전, 8년, 한 12년 전 창업해서 한 6년 전쯤에. 사실은 그래서 또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알아서들 잘 하시고, 자, 배경 설명 끝났습니다. 자, 넘어와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나의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해볼게요. 자, 나의 일단락 해결 방법은 뭐냐? 독과점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만 걔네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 어떤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서 얘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단락에서는 당연히 뭘 가지고? C1을 가지고 주제 세팅해서 분류를 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요. 3단락에서는 당연히 뭘 가지고? C2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까지 정리가 끝납니다. 구조도 그려보셔야 되겠죠?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자, 이쪽으로 봅시다. 공정거래법이라고 불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지배, 지위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제 제한 행위, 즉 첫 번째, C1. 첫 번째 어떤 경우야? 지위남용을 한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야?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족치겠다. 그걸 뭐라 그런다? 폐해 규제주의야. 못된 짓 하면 규제하겠다는 거야. 폐해에다가 P, 규제에다가 S. 됐죠? 자, 그럼 못된 짓의 방법, 도구는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지위남용을 하거나 공동행위를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지위남용은 뭔데? 착취남용을 하거나 방해남용이 있다는 거야. 착취남용이 뭐야? 지네 멋대로 프라이스를 결정하는 거. 지네 멋대로 퀀티티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가격을 지네 맘대로 조절해버리는 거야. 됐죠? 방해남용은 뭐야? 기존 사업자를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베타 조건부 거래는 뭔데? 약탈적 가격 설정은 뭔데? 덤핑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야. 덤핑 가격으로. 약탈적 가격 설정은. 베타 조건부 거래는 너 나랑만 거래. 쟤네랑 거래하지 마. 같은 상대방을 방해하게 한 거래 조건을 거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됐어? 그럼 정보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 이거 이대로 보고는 잘 처리가 안 된다니까. 재처리하는 연습하셔야 되고 특히나 내신 대비로 보시는 친구들이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이해가 돼서 줄줄줄 써내실 수가 있는 거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필기하셨죠? 필기하셨으니까 저랑 같이 저쪽 가셔가지고 구조도 한번 그려보시고 정리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래서 지위남용, 그 다음에 공동행위.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지위남용이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공동행위가 있다. 자, 그래서 얘네가 뭘 만들었을 때? 경쟁을 제한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법으로서 혼내겠다. 자, 그러면 지위남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C1-1, C1-2라고 쓸게. 자, C1-1은 뭐가 있었어? 착취남용이요. C1-2는 뭐가 있었는데? 방해남용이야. C1-1, 착취남용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맘대로 프라이스를 결정해버리고 내 맘대로 퀀티티를 결정해버리는 것. 자, 두 번째. 방해남용은 뭐야? 그렇지. 기존 또는 신규 사업자를 방해하는 것. 그 도구로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도구는 뭐가 있었어? 약탈적 가격. 전문 용어로 덤핑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니? 조건부 거래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넘어가서 그러면 공동행위. 공동행위는요, 같이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카르텔이라고 하고 번역을 하면 사실 조직폭력이야.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조직적으로. 그래서 3단락 주제. 맞잖아. 멕시코 카르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C2-1. 자, 그러면 얘네는 공동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인데 여기에 공동행위에 관련해서 일단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요건, 2번 요건, 3번 요건, 4번 요건, 5번 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네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1번 프라이스를 담아보래. 두 번째 퀀티티를 담아보래. 오케이? 세 번째 거래 조건을 담아보래. 네 번째 입찰 조건을 담아보래. 요런 짓들을 하면은 이 새끼들 담합이니까 족치겠다요. 자,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3달러 부당한 공동행위는 넘버 1 price, 넘버 2 quantity, 넘버 3 거래 조건, 넘버 4 입찰 내용 등을 어떻게 합의하는 건데 합의는 명시, 합집합, 묵시까지 포함이다. 위법성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둘 이상이 실행은 안 하고 합의만 해도 족치겠다. 저 따라오시죠. 마지막 뭐라고요? 명시, 합집합, 묵시적 합의 다 족치겠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문제가 뭐야? 입증이 힘들어. 왜? 얘네들이 몰래 하니까. 몰래 해. 입증 어려워. 어떻게 해결하겠대? 둘 이상이 발각만 돼도, 뭐만 해도, 합의만 해도 실행을 하지 않아도 족치겠다. 됐습니까? 논리교로 쓰는 거야. 컴포먼트리 셋. 여집밥, 여사건 쓴 겁니다. 선생님 잡고 계시죠? 네. 자, 마지막 4단락 그러면 얘네들한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줄까? S1, S2인데 첫 번째 뭐 불리겠다? 돈 내놔. 과징금. 두 번째는 규제. 이렇게 하겠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다음은 더 깔끔하게 넣을 겁니다. 선생님 여기 20초 잡아주시고 한 장면당 20초, 20초. 나 20초, 가 20초, 그래프 20초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필기 잘 정리하시고 여러 지문들 중에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들이 있어. 특히 작년 고위교육형 중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쭉쭉 잡고 가시면 돼요. 제가 이제 중간에 편집했을 때 끊기지 말라고 지금 오디오 끊기지 말라고 지금 넣고 있으니까 우리 작년 3월 보상교육청이 뭐가 나왔었냐면 아파트 중도금 계약이 나와. 그리고 고위교육청이 뭐가 나왔었냐면 전세권 설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존지식이야. 부동산 평생 내 집 마련 안 하실 겁니까? 평생 월세방 사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 20초씩 잡아주셔야 돼. 하나 더. 20초. 다 잡으셨습니까? 네, 잔소리 그만할게요. 자, 봅시다. 33번. 1번 선지. 자, 시장 구조가 기업, 완전경제시장, 니은, 독점시장, 다양한 관점. 애매하긴 하지만 2개 이상 오케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상반이면요. 옳다 그르다인데 아니잖아. 니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정거래법이니까 상반되지 않습니다. 2번 선지. 독점 필요는 없어. 내가 설명하는 거지. 자, 그리고 부당한 독점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가 아니라 법이니까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구조가 틀렸는지 엄밀하게 잡으셔야 실력됩니다. 대충 내용일치 때려박는 걸로는 더 이상 잼민이 수준에서 못 올라가. 그러니까 공부해도 그대로라는 거고 자꾸 센스 얘기하는 건데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신생학문이에요. 수학처럼 수천 년 돼가지고 딱 방법이 정해진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최신의 학문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교수님들께 직접 배우시거나 그나마 나 같은 사람이라도 활용을 하시거나. 근데 사실 나 같은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스펙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결과로 보나 그냥 대한민국 압도적 1등이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선적.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해 경제학적 대책을 제안하고. 너무 포괄적인데? 두 번째, 경쟁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왜? 경쟁 시장이 가장
이롭다고 보니까. 자, 5번 선지. 독점이 시장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맞지만 독점을 규제하는 제도까지 나온 거지 문제점 안 나왔잖아. 됐죠? 정답은 4번 되시겠죠? A단락을 포함해서 E단락이 끝에서 뭐야? E단락 주제가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에 대해서 3단락 A단락에서 설명 다 해놓고 있으니 절반 이상이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인 거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에 나와 있는 거고 분류 들어갔으니까 유형 분류 정답 4번 끝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서 34번 보실 텐데 기억 니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야. 기업은 누구한테 있다? 시장에 있다. 니은은 누구한테 있었다? 기업한테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다니까. 내가 그걸 계속 강조했잖아. 뭐 하실 거예요? 선택하실 수 있다면 기업 시장에 들어가실 겁니까? 니은 시장을 만드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니은 시장이지. 정답 5번 끝이야.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기업의 힘이 커서 가격 결정권이 기업에 있다. 니은이라니까. 제일 중요한 개념 가지고 정답 선지 설계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자, 아까 이 그래프 해석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높게 낮게 경우의 순계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이 회사를 하는데 어떻게 원가 이하로 팝니까? 심지어 너희가 독점 기업인데. 아,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 내가 유튜브 구독자가 뭐 오킹처럼 한 200만 넘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200만 넘었을 때 전 국민이 국어 수업을 내 수업을 들어. 그럼 내가 갑자기 멤버십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가격 결정 내가 할 수 있죠. 아니 무료로 싹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런 사실은 원가에 파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격을 더 비싸게 팔겠죠. 비용보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가격을 더 높게 설정한다가 당연히 맞을 거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높아. 그리고 수요자들이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하겠죠. 소비는 감소되겠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공리가 줄어든다. 문제 어떻게 해결하자? 법으로 해결을 하자. 독과점을 어떻게 경쟁을 시키면 되겠죠? 정답은 1번 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제일 무서운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반독점법이라고 있어. 반독점법. 그래서 미국의 모든 회사들이 반독점법 안 걸리려고 난리야. 아, 선생님. 이미 SNS는 페이스북이 다 점령하고 있는데요. 인스타, 페이스북 거고요. 물론 이제 페이스북은 틀딱들 거긴 해. 그런데 인스타가 페이스북 거야. 또 왓츠앱이라고 미국의 카톡이 있어요. 그것도 페이스북 거야. 그럼 페이스북이 다 처먹었네? 맞아. 그럼 왜 얘네는 독과점 안 때려요? 페이스북은 뭐라고 주장하냐? 우리는 SNS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 매출 구조를 보세요. SNS 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럼 너희 어디서 돈 버는데? 우리는 광고 회사예요. 광고 시장에서 우리는 2%도 못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똑같다. 구글도. 아니 우리 검색할 때 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러네? 우리는 검색 시장 서비스하고 근데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독과점 시장 아니에요. 그럼 뭔데? 너희는 어디서 돈 버는데? 우리는 광고 시장을 해요. 광고 시장 1% 먹고 있어요. 이렇게 독과점을 피해가고 있다니까. 왜? 예를 록펠러 같은 사람들, 뭐 카네기 같은 사람들, 이렇게 전기나 철도, 뭐 석유 싹 다 처먹었던 미국의 거대 그룹들이 다 처맞았어요. 반독점법을. 그래서 다 작살을 내놨거든. 그걸 이미 100년 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혁신 기업들은 다들 자기가 저희 독과점 안 하고 있는데요 라는 걸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난리다까지는 한 3년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37번 문제인데요. 원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봐. 이제 나의 내용? 법을 적용하는 거야. 법지문이야. 법을 적용하실 거야. 어떻게 적용하시겠어? 얘네는 야, 너희 우리 것만 사. 저 따라옵시다. 우리 것만 사. 뭐야 이거는? 남용이죠? 권력 남용? 자기 지위 남용? 지위 남용에서 뭐야? 저 따라오시면 조건부 거래입니다. 맞습니까? 저 따라옵시다. 저는 조건부 거래라고 적었는데 지문으로 가서 노란색으로 발표도 한번 해볼까? 조건부 거래를 뭐라고 했니? 베타 조건부 거래. 오케이. 그러면 뭐다? 그래. 1번, 2번 지남용 베타 조건부 거래 파기로 확인되시죠? 오케이. 자, 사례 2를 볼게. 사례 2는 뭐야? 묵시적으로 했어요. 걸리네. 맞죠?
당연히 3번 묵시적이어도 걸리죠. 4번 실행하지 않았어도 맞는다 그랬죠. 위법성 입증이 힘드니까. 됐습니까? 정답은 4번 되시겠죠? 자, 따라옵시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정보로 처리를 해내셨어야 되는 거고 실행하지 않아도 합의만 해도 법으로 패겠다. Q가 아닌데 PS인데. 되셨죠? 프로블럼 앤 솔루션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고생들 하셨고 다시 한번 선생님 10초씩 잡아주시고 천천히 오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 지문은 그냥 술술술술 처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낌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구조 제대로 잡고 기존 기출들을 엮어냈을 때 난이도가 훅훅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뭐냐 이게 내신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감이 떨어져. 진짜 미치겠어.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는 여러분을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왜? 나는 수능만 수업했으니까. 심지어 제 수강생 70%가 재수생이었어요. 60% 보통. 그러니까 아예 내신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왜? 애들이 내신만 치고 완전 막 박살이 나서 와요. 그런데 내가 한 5년 전부터 내신을 했단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